셋째를 낳고 그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저는 그 아이에게 적응해야 했어요. 위에 두 아이들이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계속 아이를 관찰하고 반응을 살피는데, 가슴 중심의 아이는 장 중심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머리 중심의 아이보다 체계적이거나 규칙적인 것에 잘 따라오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가슴 중심의 사람들을 우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아기일 때부터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일단 행동이 좀 느린 편입니다. 근데 그 느린 느낌이 게으르다, 귀찮아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 우아함의 그런 행동에는 그런 섬세한, 감정적인, 슬픈 듯한 그런 움직임, 눈빛, 표정, 모든 것이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우아함이. 머리 중심의 아이들은 부지런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일하는 것처럼 골똘하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장난감을 탐색하는 모습도 굉장히 진지하고 부지런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건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일어나죠.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쉬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장중심의 아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행동이 거칩니다. 새끼 사자나 아기 호랑이 이런 말이 더 잘 어울려요. 사람인데 아기 동물 같아요. 사람 말이 안 통하거든요. 절대로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다만 엄마 아빠 중에 장중심의 어른이 있다면 조금 통합니다. 저희 장중심 둘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이거 위험해? 엄마 이건 하면 안 되지 하고 물어요. 한데 그거 이미 하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이거 위험한 거 아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나는 하고 싶으니까. 이런 겁니다. 가슴 중심의 아기들은 정말 아기 같아요. 행동이 빠릿하지도 못하고 약간 어리숙하면서 우아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상 자체가 센 장중심과는 달리 아주 동글동글 귀염상이고 잘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아기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인 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호의적이고 그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은 가서 안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안아주고 싶어서 이리 올래? 라고 물어봤을 때 거절하기도 해요. 근데 거절하는 방법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살짝 밀어요. 웃으면서 거절해요. 싫다는 얘기입니다.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게 특징인데 그것이 아기일 때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어릴 때는 저한테도 웃으면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웃지 않고 바로 거절해요. 가족은 편하니까 자주 보고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일부러 웃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가슴 중심의 아기가 돌이 막 지났을 때쯤에 잠깐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볼 일이 생겼었어요. 이제 저희 아들한테 제가 인사를 하면서 할머니랑 놀고 있어.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 하니까 약간 울먹울먹 거리는 거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엄마가 어디 갈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울먹울먹 할 때 안녕 잘 있어 하고 나왔는데 엄마가 탁 나가면 막 울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할머니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참 많았는데 제 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와서 친정엄마의 말씀이 엄마가 나가면 대성통곡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할머니의 눈빛을 딱 마주치면서 어색하게 씩 웃더랍니다. 눈은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입은 씩 하고 웃더래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듯이 갑자기 억지로 웃는 모습이 가식적이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가슴 중심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좋은 모습, 애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식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표정과 행동입니다. 애정이 없으면 마치 죽음과도 같은 기분이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미소와 친절한 행동은 살아남기 위한 울부짖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정을 갈구하는 그 자아 때문에 가슴 중심의 아이들은 엄마하고도 잘 떨어져서 아빠랑 외출하기도 하고 가족 누구에게라도 맡겨놓고 볼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가면 그 안에서 애정을 찾아 떠나기 때문에 엄마랑 인사할 때 아쉬워하는 모습을 1도 찾아볼 수 없어요. 엄마를 쳐다도 안 보고 선생님한테 바로 확 안긴다던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선생님한테 달려간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엄마가 없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신만의 행동이니까 서운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또 가슴 중심의 아이들은 멍을 잘 때려요.
하루에도 수십 번 잘 놀다가도 멍하게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멍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아주 활발하게 회전하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말을 시키지 말라고 혼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슴 중심의 아이들은 그런 시간이 더 자주 길게 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항상 필요해요. 머리 중심의 사람들이 갖가지 생각으로 골똘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장 중심의 사람들은 마치 동물처럼 동굴에서 들어가서 쉬고 싶고 사람들과 복잡한 일들과 좀 떨어지고 싶은 그런 모습을 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깊게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아이지만 쉬게 해주세요. 가만히 자신의 감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 셋째를 낳기 전에 다른 가슴 중심의 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멍 때리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우울한가? 근데 그 엄마가 그런 자기 아기의 모습에 이제 익숙하니까 언니 냅둬요. 자주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도 가끔씩 멍 때리고 있더라. 얘기했더니 그 친구 말이 가끔씩이요? 우리 애는 그럴 때 진짜 많은데? 우리 아기만 그런가? 그래서 그 아기의 감정 상태를 깨우려고 막 눈을 맞추기도 하고 앞에서 웃겨주기도 했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셋째를 낳고 보니까 진짜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길 가면서도 안겨 있으면서도 놀다가도 갑자기 멍하게 자신만의 감정에 취해요. 그럴 때 방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냅두시면 됩니다. 그 김에 엄마도 잠깐 쉬면 되겠죠?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일처리 능력이나 뭔가 빠르게 습득하는 것은 머리 중심의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게 마무리될지도 몰라도 사람들에게 배려심 많고 다른 사람들을 장일 칭찬해주며 따뜻하게 행동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같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머리 중심, 장 중심, 가슴 중심의 특징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 때 더 잘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이런 나의 성격 유형의 표현은 되게 무의식적인 반응, 그냥 본래의 내 본능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 수업에 있는 하나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동물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동물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지난번에는 벌을 만나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첫째 딸은 벌을 만난 적은 없어서 다른 사진, 딸아이가 관심이 없는,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약간 무서운 기분이 드는 그런 동물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 중심인 첫째 딸 아이는 이러한 동물들이 왔을 때 자신이 관심이 없거나 무섭거나 불편한 동물이 왔을 때 친구 뒤에서 숨어서 보거나 멀리서 흘끗 쳐다보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관심이 없는 비슷한 친구들끼리 그냥 다른 놀이로 가버립니다. 장중심의 둘째는 아주 호기심 폭발이에요. 모든 것에 다 알고 싶고 궁금하고 관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이 왔을 때 벌은 날아다니니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코를 박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한참을 쳐다봤나 봐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벌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그 벌 모습이 너무 약간 무섭고 징그럽고 위험한 느낌이 든다고 느꼈던 친구들은 다 멀리 도망가 있더라고요. 이 여자아이는 무슨 중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말 잘 듣는 그런 아주 엘리트적인 그런 딸아이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적극적인 아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장중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인 성향의 아이는 무서운 것을 봤을 때, 두려울 때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중심 저희 아들은 공이랑 자동차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어떠한 물건, 장난감,
처음 보는 환경 이런 것에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거나 꽂히는 무언가가 있지 않다면. 그 가슴 중심인 저희 막내 아들은 이 벌이 알고 싶지 않아. 싫어. 심지어 불쾌하고 이상한 이잉 하는 소리도 나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까이 보여준 선생님한테 짜증을 내고 약간 울먹울먹하고 밀어내고 싫다는 표현을 하고 바로 선생님한테 안겨서 그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가슴 중심은 어떠한 일에 상황에 닥쳤을 때 사람에게 매달리죠. 장 중심은 그것을 돌파해내려고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에너지로 돌파해내려고 하고, 머리 중심의 사람은 뭔가 보호 장구가 있어야 돼요. 진짜 실제로의 보호 장구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나를 보호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내가 안전을 느끼는 사람에게 기대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세 명이 다양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심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머리 중심의 예민함, 장 중심의 공격성, 가슴 중심의 애정, 이들의 설명이 잘 와닿게 들렸을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에는 장단점이 없습니다. 그저 그런 모양인 거예요. 타고난 본성일 뿐입니다. 어떠한 존재 자체의 장점과 단점은 있을 수 없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본래의 자아는 아주 완전하고 강하고 사랑이 가득한 완벽한 존재였어요. 다만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의 불완전함에 흔들려서 나는 너무 약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착각을 한 거지, 1가지 중심, 9가지 성격이 이미 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가지에 집착을 하고 한 가지의 성격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격도 아이의 세상도 나랑은 전혀 달라요. 나랑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교집합,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을 뿐 나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한 발짝씩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3가지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각각의 9가지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